다른 사람들은 어떤 특약 넣어요? 어떤 특약 넣으면 좋아요? 안녕하세요, 버트남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떤 특약 넣을까? 전세 계약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뭐냐면은 특약상 뭐 넣어요? 어떤 특약 넣으면 좋아요? 특약 넣으면 좋은 거 있죠? 좀 알려주세요.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곤란해요. 왜냐면 나도 어떤 특약이 좋다? 이런 것들 모르거든요. 뭐가 좋고 안 좋고 이런 거 따로 정해진 게 아니다 보니까 어떤 게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넣으면 좋을까를 고민하다가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많이 넣는 특약들이 그래도 좋은 거 아닐까? 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떤 특약을 넣는지 요걸 좀 정리해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전세 특약 사항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어떤 특약이 필요한지를 먼저 적어야 되거든요. 한번 적어 볼게요. 일단 이렇게 적어야겠죠. 임차인, 세입자죠. 세입자가 특약사항 적을 때는 원하는 것들을 먼저 적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음에 전세, 보험, 협조해주기. 이거 안 되면 계약 어떤 걸로 하고 계약금 돌려주기. 잔금과 동시에 근저당 없애기. 그 다음에 등본에 새로운 거 안 나오게 하기. 그 다음에 임대인이 주인 바뀔 때 미리 연락해주기. 이게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원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만 적어도 특약사항 적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임차인뿐만이 아니고 임대인도 적어볼게요. 임대인, 주인이죠. 시설물 깨끗이 사용해줘요. 그 다음에 소모품은 직접 갈아주세요. 다음 세입자 구할 때 집 잘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만기 전에는 부동산 수수료 세입자가 내는 겁니다. 애완동물 키우지 말아주세요. 실내 금연해주세요. 이런 게 이제 집주인들이 원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정하게 되면 특약사항을 적기가 되게 좋아져요. 이것만 적으면 특약사항 적기가 되게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적냐면은 아까 전에 우리 적었던 걸 한번 특약사항으로 바꿔볼게요. 일단 요거 3개 요거를 한번 적어보면은 임대인은 전세 대출 동의 협조하기로 한다. 그리고 대출이 안 될 때는 계약을 해제하고 금을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딱 이렇게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적을 수가 있는데 보증보험도 똑같아요. 요거랑 내용 똑같이 해가지고 보증보험도 적어볼게요. 이거를 좀 줄여야겠다. 자, 임대인은 전세 대출 보증보험에 동의 협조하기로 한다. 보험이 안 될 때는 계약을 해제하고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데 똑같은 내용인데 2번 적게 되면은 사실 거부감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2개를 합치는 경우가 많아요. 전세 대출 및 보증보험에 동의 협조하기로 한다. 전세 대출 및 보증보험이 안 될 때는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이렇게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이게 제일 많이 넣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아까 있었던 것 중에서 이 3개를 적었으니까 지우고 이것도 한 번씩 적어 볼게요. 잔금과 동시에 근저당을 없앤다. 임대인은 잔금과 동시에 대출을 상환하고 근저당을 말소하기로 한다. 이렇게 적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다가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적는다라고 하면은 은행 상환 영수증 및 근저당 등기 접수증을 확인해 주기로 한다.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죠. 은행 상환 영수증 같은 경우는 은행에다가 대출을 갖게 되면 영수증을 주거든요. 그거랑 그다음에 여기 근저당 말소하기로 했잖아요. 근저당을 말소를 신청하게 되면은 등기 접수증이라는 게 나와요. 요거를 2개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 확인해 주면 좋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런 것도 이제 만들 수가 있겠죠. 이거는 이제 대항력 때문에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임대인은 잔금일의 다음 날까지 현재 등기부 등본 상태를 유지하기로 한다.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집주인이 바뀔 때 미리 연락해 주기라고 하면은 딱 이렇게 적으면 돼요. 임대인은 계약 기간 중 매매를 하려고 하면은 미리 임차인에게 알려주기로 한다. 이렇게 원하는 내용이 있으면 특약으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임대인 것도 한번 볼까요? 아까 임대인 거 여기 적어놨잖아요. 요거를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을 깨끗이 사용해 주세요. 이거는 보통은 이렇게 적거든요. 임차인은 현 시설물을 직접 확인했으며 손상 없이 사용 후 반환하기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될 것 같아요. 시설물을 깨끗하게 사용해달라. 현 시설물을 지금 직접 확인했으니까 손상 없이 사용한 다음에 잘 되돌려 주세요. 그리고 소모품 같은 경우는 임차인은 계약 기간 중 소모품에 대해서는 직접
수리하기로 한다. 소모품이라는 게 보통 전구라든지 아니면 문고리라든지 막 계속 사용하면서 부서지거나 없어지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는 보통 단서사항을 많이 달아요. 중대 시설물의 경우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수리해 주기로 한다. 그러니까 살면서 고장내는 것들이 아니라 오래돼가지고 노후화돼서 고장나는 것들이 있거든요. 뭐 수도 배관이라든지 아니면은 보일러 같은 경우는 뭐 세입자가 살면서 수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은 집주인들이 고쳐주는 건데, 요거를 적어놔야지 이제 세입자들이 이거는 내가 고치는 거구나, 이거는 임대인이 고쳐주는 거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기 때문에 같이 적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요건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적어요. 요거는 적었으니까 지우고, 다음 세입자 구할 때 집 잘 보여주세요. 요거는요, 먼저 어떻게 적냐면은, 임차인은 만기 2개월 전까지 묵시적갱신이 되지 않기 위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은 만기 2개월 전까지 계약 연장에 대한 의사를 전달하기로 한다. 요 내용이랑, 그다음에 다음 세입자 구할 때 집 잘 보여주라는 거는, 임차인은 다음 세입자를 구할 때 집을 보여주는 것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한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가 집을 보여주는 것이 약간 약속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이 적습니다. 만기 전에 부동산 수수료 내는 거, 이거는 대부분 사람들이 부동산 수수료를 만기 전에 세입자가 낸다고 생각하는데, 원래 부동산 중개보수 같은 경우는 세입자가 아니라 임대인, 집주인이 내는 게 맞거든요. 근데 만기 전에 나가게 되면은 세입자가 내는 게 이제 관례상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같이 적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완동물 키우지 말아주세요, 실내 금연해주세요, 이런 내용도, 이것도 생각보다 많이 넣는데 어떤 식으로 넣냐면은, 임차인은 애완동물을 키우지 않기로 한다. 애완동물을 키울 시 청소비 30만 원을 지급하고 계약을 즉시 해지하기로 한다. 이렇게 적으면 되죠. 그리고 똑같이 실내 금연도, 임차인은 집 안에서 담배를 피지 않기로 한다. 이렇게 이제 특약사항들을 많이 넣죠. 특약사항 같은 경우에는 넣어서 좀 더 안전하게 하고 싶다, 그리고 약속을 받고 싶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서로 협의해가지고 집어넣는 건데, 내가 넣어야 될 게 뭔지 모르게 되면요, 어떤 특약사항을 넣어야 될지 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들을 먼저 적은 다음에 중개사한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저 이런 내용이 필요한데 넣어주세요 라고 하면은 계약서에 이런 내용을 넣을 수 있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러거든요. 그냥 적어주세요, 좋은 거 넣어주세요, 다 넣어주세요, 필요한 거 다 넣어주세요 이러는데, 중개사들도 어떤 게 좋고 나쁘고 필요한지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상황마다 다르다 보니까 이게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이거 안 돼요, 저거 안 돼요, 이렇게 말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꼭 집어서 이런 특약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은 특약을 적어 넣을 수 있을 거예요. 방금 보셨던 이 특약 내용들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아래 설명칸에다가 카페 주소를 남겨놓을 테니까 들어가셔가지고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다음번에 조금 더 재밌는 내용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저는 버튼홍이었습니다.